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최근 바닥권에서 귤적 반등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뤄내고 나서 야금양 패턴을 좀 그리는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하루는 상승, 하루는 하락, 또 어제는 상승, 또 오늘은 하락을 보이면서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또 테마는 무한대로 순환을 해 가고 있으면서 굉장한 테마 장세가 시장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산업적인 측면의 종목군들이 사실 하루는 상승을 하다 하루는 빠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답답한 모습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굉장히 또 역사적인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하나의 순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또 대규모 세론이 발생하면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센티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오늘 대체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낙폭을 좀 확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허가가 나오게 된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건데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전부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 이 마일드스톤이 들어오는 규모와 그 다음에 실적으로 존슨앤존스의 이 병용요법이 시장에 나오면서 수익화가 되는 이 과정의 시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끝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연히 오늘은 시가에 팔지 못하더라도 이 시가를 훼손하는 이 음봉이 나왔을 때는 그때라도 일부가 아니죠. 그때라도 일단은 던지고 보는 게 전형적인 이 신고가 돌파를 만들어준 종목군들에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때라도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없다면 다시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스코텍을 올해 좀 잡아놨었다. 25,000원대 잡아놓고 목표가를 4만원, 오버슈팅을 한다면 5만원, 45,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가 일단은 한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일단은 다시 이번 세론을 계기로 많이 밀어버린다면, 생각 외로 또 언더슈팅을 한다면 안 살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시장 보면 테마의 순환이 매우 빠르죠. 그만큼 뭐 폭발적인 수익도 날 수 있지만은 반대로 테마 잘못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거든요. 위로 그냥 가버리든 위로 가게 된다면은 그에 맞춰서 시장을 대응하면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한번 추가적으로 박살이 난다면 사실 일정 부분 현금을 들고 있으면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테마주 잘못하다가 뭐 계좌 박살나고 돈 다 잃고 나면은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 순환 매매를 하더라도 연속성이 있는 이 테마인가 아닌가, 이게 끝물인가 아닌가, 이런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근거를 바탕으로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진심 어리게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손실 나는 게 이런 테마 장세에서 엄청난 폭등을 보이잖아요. 그럼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저도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사자마자 바로 내 계좌에 수익이 찍혔으면 좋겠어. 바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하고 단타를 하는 것이며 스캘핑을 하는 건데요. 그것도 숙련도가 되고 어느 정도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찌 보면 꾸준한 수익으로 귀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포모에 의해서 지금 막 강하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에 테마주에 들어간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로 인해서 짧게 뭐 3% 5% 먹을 거
10%, 20% 작살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명확히 잡고 지금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그만큼 테마가 굉장히 뜨겁게 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이자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한번 심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테마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이란, 이스라엘 관련된 테마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총 맞고 나서 트럼프 트레이드다라는 이유로 뭐 재건과 뭐 관련된 종목군들 폭등하고, 그 다음에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해리스 관련주 뭐 대마라든지 뭐 낙태라든지 뭐 친환경이라든지 돌아가면서 슈팅을 쏴주는 모습, 또 다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재건이 막 급등하고 하는 모습이 지금 뭐 왔다 갔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창궐, 코로나의 이 확산, 엠폭스의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종목군들을 작년 코로나로 만들어진 고점 그 이상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무조건 때려야 된다. 제가 이틀 전부터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숏배팅을 강하게 때렸으니까. 그것도 제가 뭐 회원님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아주 가끔씩 그 숏을 추천을 합니다. 주식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뭐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매번 그런 종목군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이 그때 막 급등했을 때 때려야 된다. 한국가스공사 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시젠 그냥 3만원, 그러니까 선물 기준에서 3만원 위로 올라가면 분할로 계속 때려라. 응? 괜찮다. 이런 것들. 다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굉장한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요.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테마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뭐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시장은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보면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 전달 드리면서 오늘은 사실은 이거 DTS 팜 이거를 좀 보고 싶었었는데요. DTS 팜을 사실은 시가갭이 조금 높아서 시가 베팅을 좀 못한 게 조금 아쉽고 장중에 매매는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이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유한양행, 오스코텍 아주 대단한 허가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허가가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이제부터는 잘 보는 걸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오늘 매수는 아닌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바로 보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 빠진 거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지수가 일정 구간에서 진짜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점 추격 매수하지 마라 라는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립니다. 그냥 여전히 시장은 건전한 조정 중이구나, 혹은 잭슨홈 미팅을 앞두고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혼조세가 짙은 시장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죠. 빠른 순환매 테마 장세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알고 대응해야 될 것이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명확하게 구분만 하더라도 손실을 막을 수 있겠죠. 못 벌더라도 크게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장중 하락 종목수 한 1200개 정도 되다가 장 막판에는 일부 축소하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여타 아시아 증시는 뭐 나쁜 뭐 그렇게 급락하는 흐름은 없었는데 코스닥이 오늘 제약바이오 중심의 하락이 좀 많고, 또 외국인의 대량의 이 코스닥 매도가 제약바이오에 집중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무거운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5개 종목에 거의 2,700억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내일 정도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황 적는 게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시장인 것 같아요. 시장 이틀 전부터 말하는데요.
미국 시장은 일단 목까지 차올라왔고 돌파 여부는 잭슨홀에서 서프라이즈한 뭔가 나와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기대감 가지고 보지 말자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국장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위든 아래든 다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폭락하고 그러지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에 그렇게 크게 위축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단 돌파한다고 막 따라 사는 우를 범하지는 말자로 일관하고 싶습니다. 심플합니다. 수급이 이를 알려주고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이를 대변하고 있으니 이게 맞게 우리는 대응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성 종목들이 매우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 분류에서 보지 말아야 될 거 봐도 무방한 것 최소한 구분하고 우리 봅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테마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금일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레저 진입이 정말 역사적인 FDA 승인을 받은 축하받을 날인데요. 그러나 선반영이라는 것은 국누리기에 시가 이후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못 지켰죠. 그럼 잡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잡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통상 이런 류의 이 대형 이벤트 세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해야 돼요. 그냥 안 해야 되는 게 답이죠.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 임건데 9월 일단 페아마켓에서 아비반타납의 SC 제형 발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점에 반등 여부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이 유한양행의 1조 3,500억이라는 이 악성 매물대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매물 소화 과정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추가 하락 가능성은 보입니다. 그 하락이 멈추는 순간을 잘 지켜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유한양행 대규모 세론으로 인한 제약바이오 전반의 수급이 악화되고 동시에 HLB 신약 회사다 보니 동반에서 대량 매도가 출회되며 코스닥 3,400억 외국인 매도 중 2,700억이 5개 제약사에 집중 매도가 나왔는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지만 그나마 ST팜이 그 투심을 살려줬기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살아있다라는 점을 보아 계속 봐도 된다 결론 내립니다. ST팜의 이번 빅파마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원료의약품 공급사 선정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장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회원님들하고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CDMO 시장이 미국 생물보안법에 의해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첫 결과물이 ST팜에서 터졌다라는 것 중국의 많은 원료의약품들이 앞으로 한국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과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가겠다 시장 떨어질 때마다 봐야 된다 이렇게 답을 두고 각각의 밸류에이션에 맞게 싸게 사면 좋겠죠. 싸게 사게 어차피 종목이 중요한 거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종목이 맞고 방향이 맞으면 빠졌던 종목도 결국은 그 자기 가야 될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하고 종목을 집중적으로 노려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있는 쪽은 계속 봐줘야 되겠죠. 산업적으로 말이죠. 저는 지수가 조정을 보인다면 여전히 제약바이오와 방산 조선의 이 안에서 기회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 미국의 금리 인하와 연계된 최근에 약달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침에도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유틸리티 쪽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언급했는데 오늘 한국전력이 크게 좀 올라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스를 외국에서 사오고 석유를 사서 발전을 돌립니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봤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격도 인상을 하는데 원달러가 내려온다 그러면 이 달러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또 생기겠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데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여기에 이제 대한고래라는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됩니다. 45,000원 이하권에서는 참 좋은 가격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요. 빠지면 이것도 잘 보면서 매수로 대응해 보자. 대한고래 테마는 연속성을 띌 몇 개 안 되는 테마 중에 하나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테마성 장세 중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쪽은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네요. 2일 전부터. 그거는 조목군들이 막 올라오는 당일의 이야기죠. 시젠이 막 급등하고.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 엠폭스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다음 주에 일단은 코로나19가 절정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력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만약에 올려주면 팔고 나가야지, 절정이 끝나고 나서 거래가 줄어들 때 어떻게 팔고 나갈까요? 절대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반등을 해준다면,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혹은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와서 좀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제가 볼 때는 던지는 게 답이다. 단타로 들어가서 물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시한부 테마잖아요. 소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 이런 전염병이나 질병에 대한 테마주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은 뭐 주식 선물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기회죠. 말 그대로 기다리면 돈을 벌 수 있는 섹터니까 엄청난 기회로 반대쪽에서는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오늘 뭐 한농화성도 다시 좀 올라오고, 뭐 그 밖에 이제 뭐 이지라든지 뭐 장막판에 뭐 나인테크라든지 막 후발주자들이 막 올라옵니다. 뭐 테마가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종목 수가 항상 많아지게 되면요, 빠지는 경우가 많아져요. 주가가 고점 징후가 보인다라는 거죠. 테마에서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테마가 처음에 대장주가 만들어지고 급등을 하고 나서 테마의 종목군들이 확장을 하고 후발주자들이 갑자기 뒤늦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때, 이때부터는 조만간 테마의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때가 이제는 또 와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대한고래 쪽에 화성밸브가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대장주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화성밸브, 한선 엔지니어링, 좀 더 가서 GS 글로벌까지 관심으로 계속 볼 생각이고, 한국가스공사 눌림의 매수 계획을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해리스 지지율에 따라 출렁출렁 거립니다. 장중 재원 쪽이 급등했는데 시간에 무슨 전선 무슨 협회 뭐라 하나요? 전선기업 참여 방안 해가지고 전선조합 나길주 대표 초청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간담회가 열렸다, 뭐 이런데 이런 것들이 내일 뭐 단기 테마로 작용하는지 정도 좀 봐봐야 되겠습니다. 테마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테마에 힘을 좀 불어 넣을지는 내일 가봐야 알지 않을까. 내일 가봐야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밖에도 여러분들 로봇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로봇은 9월달에 삼성의 보핏이 출격을 하고, 최근 들어서 부쩍 로봇에 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도 로봇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로봇에 대한 언급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로봇 이슈는 나올 겁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로봇주들을 뭐 지금 구간에서 좀 더 싸게 떨어질 때 분할로 매수해 놓으면은 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이것도 굉장히 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섹터다. 많이 급등한 거 추격하지 말고 예전에 상한가 갔던 이력이 있는 로봇주들을 꼽아서 몇 개를 꽂아 놓고, 각각 국내에서 모션 제어가 1등이냐, 뭐 감속기가 1등이냐, 각 파트별로 1등을 하고 있는 회사가 대기업하고 연관이 있으면 좋은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 더 좋은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는 기업 중에 삼성과 LG에 엮여 있는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배팅해라. 레인보우도 괜찮고 RS 오토메이션도 괜찮고 이덴시스도 괜찮다. 단지 좀 올라서 또 밀리면 분할로 한번 접근해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오늘 꿈틀꿈틀 되는데요. 테마 지금 다 돌리고 있어요. 다.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바닥에서 끄집어서 다 돌리고 있는데, 모멘텀이 있는 쪽을 생각을 해보면 9월 달에 이 윤 대통령 체코의 국빈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인도네시아에 지난번에 20, 30조 규모의 전력 사업
관련된 MOU를 체결했는데 본계약을 9월 말과 중순에 진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교집합이 될 수 있는 한전산업 정도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보고 있다가 뭐 적당한 구간이 오면 잡으면 되죠. 그 구간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명확하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데 종목을 알고 있으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SK 하이닉스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떨어지면 매수로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고, 삼성전자는 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거래대금이 뭐 SK 하이닉스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460조 기업인데 그만큼 오늘 유동성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진짜 거래대금 대박이었던 거는 TDS팜인데요. 저 이걸 상한가까지 갈까 했는데 정말로 상한가까지 좀 보냈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도 배팅을 한번 하고 이 구간에서도 좀 했었는데요. 원래는 사실 이런 구간에서 좀 봐야 되는데 점심 먹으러 가니까 점심 먹고 와서 매매를 좀 못해서 못 받고, 아침에 이제 시가에 올라갈 때 시장가 매수로 했어야 되는데 지정가로 누르다 보니까 너무 급등해서 이때는 매매 못하고 2번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얼마 폭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게 한 5% 되고, 이때는 중간에 2, 3% 먹고 나와버렸는데 상한가를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이 순식간에 여기서 잡았는데 순식간에 상한가에 가서 한 이 정도 저항권에서 한 3% 뛰기, 4% 뛰기 뭐 이 정도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장 막판에 투매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300%가 올라 버렸으니 내일 뭐 이걸 매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되고요. 그냥 워낙에 거래가 많이 터져서 내일장 변동성이 좀 있으면 관심 정도는 가지고 내일 한번 봐볼 것 같아요.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으니까. 자,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좀 재밌었던 게 LG 엔솔이 급반등을 하고, 삼성 SDI가 많이 올라오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은 종목군들이 다 역배열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좀 맞을 겁니다. 역배열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려야 되는데요. 이런 저항권들 돌파가 되는지, 확실한 돌파가 나오는지 그것만 좀 보면서 바닥을 확실히 다졌나 안 졌냐 이것만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지금 매매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지금 20일 이평선이 꺾였단 말이에요. 우하향 중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를 돌리지 않았다. 20일 이평선이라는 것은 20일의 평균인데 그 평균이 우상향으로 바뀌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바뀌어야 견조하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 구간 때부터는 계속 우하향 중에 있습니다. 20일의 평균값이 우하향 중에 있고 60일의 평균값이 우하향 중에 있는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저항에 계속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2차 전지는 이렇게 판단이 좀 들고요. 대한거래 먼저 보죠. 한국가스공사 일단 이 구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45,000원이나 4만원 언저리 구간을 계속 체크하고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면은 좋은 자리에서는 매수로 진입할 것 같고요. 화성밸브가 오늘 뜨겁게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최근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봉 매집을 하고 시장에서 음봉 매집을 해놓고 빵 떠버리는 패턴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형식의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강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한 차례 정도 만약에 밀렸을 때 뭐 5일선이라든지 3일선 지지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할 것 같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한 3등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은 1등 종목하고 사이즈 큰 종목 두 종목으로 압축해서 보기를 추천드리고요. 포스코인터는 뭔가 이슈가 나오면 몰라도 확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릴 때 거래가 터지지 않겠냐 이 정도로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 유한양행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서 시가 갭을 굉장히 높게 들었죠. 위에까지 올라와 주면서 시가 돌파 갭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시가에 저는 당연히 시가에 좀 빠지고 물량 소화를 하고 가는 그림을 좀 봤는데요. 시가부터 막 쏴 버리길래 이거 굉장히 세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시가에 2천억이 3분 만에 들어왔는데 이 2천억을 지키지 못한다.
이거는 10중 8구 세론입니다. 과거 여러분들 한정기술 차트를요, 그러니까 차트를 많이 보고 매매를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한정기술도 예를 들면 시가에, 여기까지만 볼게요. 시가에 거래대금이 400억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이 시가를 훼손해버리고 이 시가로 못 올라가 버리면 죽습니다. 차트는, 모든 차트는 원래 그래요. 모든 차트는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가에 먼저 빠졌죠. 먼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오스코텍이 2등주니까 먼저 빠졌고, 유한양행이 그 다음에 빠진 거기 때문에 오스코텍이 이렇게 됐으면 바로 유한양행을 대응을 했어야 됐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굉장히 이 대장정을 펼친 부분이고, 일단은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진 상태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이 뭐 이렇게까지 올 수도 있겠죠. 1차적으로 뭐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바로 뭐 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사고 그러지는 않고 9월 폐암하게 보면서 이 흐름을 어디서 돌릴지를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돈은 들어오고 재무적으로도 개선이 되는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내년부터는 기대감이 또 생기겠죠. 마일드 스톤 말고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HLB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것이, 얘도 신약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허가가 신청을 하고 내년에 뭐 허가 받아도 세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에 두드러 맞아버린 것 같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두드러 맞아버린 것 같다. 9월 23일 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다 좀 동반해서 하락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ST팜은 저희가 이제 매수해서 잘 들고 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왔었는데 중간에 기사가 나왔다가 한번 흔들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 홈페이지에 기사가 그 공시가 사라졌었는데,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여러 내용에서 주담 통화 내용이 좀 있어서 이 자리가 회복되면 한 번 정도 봐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장중 단타로만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 회복되는 거 확인하고 한 이 정도 들어가서 뭐 10만 5천 원에다가 그냥 걸어놓고 좀 팔았는데요. 10만 5천 원에다가 걸어놓고 팔고, 얘는 이렇게 거래가 됐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그때 판 거 그 정도 언저리에서 다시 팔고, 아마 이 구간이 아주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하도 많고 또 이 종목의 오버행 이슈가 약간 있습니다. 내일 여기서 음봉 맞고 또 며칠 이렇게 빠지는지 좀 잘 지켜볼 것 같아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빠지면은 언제든지 사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바이넥스도 동반해서 좀 올라왔는데요. 이 추세 때에 맞춰서 봐야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급이 살아있는 흐름이라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셀트리온도 20만원 아래권에서 내려와 주면 매수로 대응하자 말씀드리고, 퓨처캠도 오늘 같은 영향에 의해서 빠졌는데요, 단기 낙폭에서 반등이 셌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다. 횡보하는 구간에 매수해서 돌파 위에 올라왔을 때 매도로 대응하자, 뭐 이렇게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도 신고가를 넘기는 척하고 좀 빠지죠. 다 박스권이에요. 다 박스권. 이렇게 뭐 상하 그어놓고 만약에 여기 가다가 또 떨어지면 또 매수로 대응하고, 이런 식의 지금 플레이가 제약바이오에는 필요하다. 채널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뭐 부단 이런 쪽만 아니라 뭐 실리콘2라든지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군들,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다 밀리고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화장품 쪽은 좀 별로 보고 싶진 않고,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변압기 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하고 업황이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의 HD 현대중공업 조정 어느 선까지 나오는지, HDD 한국조선해양 어디까지 나오는지 계속 면밀히 체크 중에 있고요. 현대로템 참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올라가 버려서 이 쭉 뻗어버리면은 매매는 못할 것 같고, 조정을 준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이 조선 기자재 중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 HD
현대 마린 엔진이 있죠. 가장 강했던 종목인데요. 얘도 똑같습니다. 이런 채널로 내려오면 지지와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볼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사지는 않고요. 확인하고 봐볼 것 같고, 종목 선정은 중요하니까. 자, 오늘 CS 윈드라든지 이런 헤레스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CS 윈드는 안 빠졌지만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종목군도 좀 많이 빠졌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KB증권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이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사실 떨어지면 이거는 매수로 잡아야 된다. 업황이라든지 정말 좋아지고 있다. 매수 잡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얘는 중장기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고요. 자, 그 밖에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오늘까지 해서 단기간에 급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죠.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대비해서 45%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순환이 돌지. SBB테크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RS 오토메이션도 끼가 있는 종목이라 한 방에 끼가 나올 수 있는 상한가 이력이 있던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계속 체크하고 봐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로봇주들은 순환하면서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봐줘야 되고요. 자, 한국가스공사 넘겼고, 화성밸브 넘겼고, 뭐 오늘도 뭐 화성밸브도 약간은 매매했던 것 같은데 돌파로 좀 봤었나 이 구간에서 짧게 들어가서 뭐 짧게 뭐 2~3% 돌파로 좀 먹고 나왔고요. 나머지는 오늘 TDS파 매매는 했는데 이것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이 구간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매매가 안 돼서 좀 아쉬웠던 매매 같고, 오늘 소마젠이라는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재료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상한가 들어갔을 때의 이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상한가에 일단 팔았는데 중간에 상이 좀 깨지는 흐름이라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이. 그리고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있죠. 왜 제가 끝물이냐면 이런 오바스런 잡스런 식으로 올라왔던 종목군들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에 개인들이 광기에 편승하면서 만들어진 이 허상과 같은 차트가 나와버렸습니다. 초폭등을 했잖아요. 폭등한 종목은 항상 폭락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게 지금 터지고 있다 라고 봐야죠. 원숭이 두창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SD 바이오센스도 선물 보유하고 있고 시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빠졌다가 이 11선에서 길석 반등을 하겠죠. 하게 돼서 뭐 많이 올라온다 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라도 줄이고, 역으로 이런 자리까지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는 하방으로 강력 배팅을 해버려야 돼요.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예? 예전처럼 뭐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장비가 부족해서 물량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사실 뭐 메디톡스라든지 뭐 복톡스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 회사들도 많은데 일일이 다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대한고래라든지 그다음에 9월달에 있을 일정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전산업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대장주급 종목군들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산업도 지금부터는 좀 체크를 해놓고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